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중국 자동차가 전기차와 SDV 분야에서 앞서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커 007의 플랫폼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합니다. 지커 007의 충전구는 테슬라 모델 3처럼 운전석 측 후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분해한 정보를 보면 OBC와 강압 DC-DC 컨버터가 차량 앞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커의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OBC 온보드 차저는 가정용 보통 충전기 등에서 충전되는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여 구동용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DC-DC 컨버터는 구동용 배터리로부터의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환시켜 브레이크, 스티어링 등의 12V 저전압기 시스템을 제어하는 ECU 등의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OBC와 DC 컨버터 위치는 보통 충전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설계를 합니다. 폭스바겐 ID3의 경우 OBC는 충전구에 가까운 곳에, DC-DC 컨버터는 차량 앞부분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17년에 개발된 테슬라의 모델 3는 배터리 팩이 후면 상단에 소위 펜트하우스라 부르는 박스를 설치하여 OBC, DC-DC 정션, 강압 DC-DC 컨버터, 고전압 컨트롤러 기능을 집약했습니다. 충전구와 OBC까지 거리가 짧습니다. 요즘 중국의 BYD와 지리는 X-in-1EX라는 기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BYD는 OBC와 DC-DC 컨버터를 구동용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과 일체로 통합하여 8-in-1EX를 C라는 차종에 적용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혁신한 이 3.0 에버 플랫폼에서는 12-in-1EX 기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충전구와 거리가 먼 곳에 OBC를 탑재하게 되면 당연 이들을 연결하는 고전압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져야 합니다. 007 차량의 배터리 팩을 분리하고 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충전구와 OBC를 연결하는 고전압 케이블은 브레이크 배관과 냉각수 배관과 함께 배터리 팩 위쪽에 설치된 레일처럼 생긴 부품에 고정되어 차량 뒤쪽에서 차량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코스트와 작업자의 공수가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코스트 관리를 중시하는 레거시 업체 연구소의 관리자들은 이런 설계를 절대로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커는 007 차량에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대형 부품을 일체 성형하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인 기가캐스터와 800V 시스템을 적용한 전기 파워트레인 등 최신 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커는 왜 이런 엉뚱한 설계를 진행했을까요? 중국의 프리미엄 NEV 시장 경쟁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부동의 지위를 구축해왔던 벤츠, BMW 등 독일 3사는 테슬라와 중국의 테슬라를 꿈꾸는 리오토, 니오, 샤오퐁이 NEV의 기술,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브랜드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생겨난 BYD의 덴자, 장성기차의 탱크 등도 지커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등 IT 기업들이 중국 로컬 업체와 공동으로 만든 브랜드의 차량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설립된 지커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모델 라인업을 확충해야 할 입장에 놓였습니다. 지리그룹은 브랜드 확장 전략으로 인하여 승용차 브랜드만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당 모델 수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차종이 됩니다. 지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발 스피드였습니다. 어떻든 시장에 빨리 출시하여 어떤 기능이 고객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판단하여 인기가 없는 것은 바로 폐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커는 가장 먼저 전기차의 기본 골격이 되는 플랫폼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007의 개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새로운 플랫폼 개발보다는 기존의 플랫폼을 개량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전기차를 개발하려면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이 아니면 크게 비난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STLA 플랫폼 내용 발표 당시 내연기관을 탑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숨겼습니다만 최근 내연기관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아는 EV3의 플랫폼이 내연기관용 K3 플랫폼을 적용하면서도 전기차 전용인 eGMP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뜻하는 바는 이전 대비 크게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전기차 우선 플랫폼이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지커의 007은 엔진 탑재 차량의 설계를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 OBC와 충전구 배치를 최적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리그룹은 2010년 볼보를 인수한 이후 볼보 기술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지리그룹의 플랫폼 역사를 보면 먼저 볼보가 개발한 중소형 FF 차량용 플랫폼으로 CMA가 있습니다. 볼보가 2017년 출시한 소형 SUV XC40부터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리그룹의 주력업체인 지리자동차가 지오메트리 브랜드에 채택한 플랫폼으로 GE 2.0이 있는데 2020년 출시한 소형 SUV 지오메트리 C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그룹이 지커, 볼보, 폴스터 등 산하 브랜드 전체에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전기차용 플랫폼이 C Sustainable Experience Architecture입니다. 이 플랫폼은 적용하는 차량이 차체, 타입 등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데 그중 하나가 지커가 007에 채택한 PMA2 플러스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특징을 감안할 때 지커 007이 OBC를 차량 앞부분에 탑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 뒤쪽에 공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007이 채택한 PMA2 플러스 플랫폼은 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데 C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전기차용이지만 발전용 엔진을 사용하는 EREV도 전개할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발전용 엔진을 탑재할 공간을 차량 후방에 마련하기 때문에 OBC를 탑재할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커가 속한 지리그룹의 레가시를 들 수 있습니다. 산하의 지리자동차, 볼보 등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를 중심으로 세계 전통적 대형 자동차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엔진 탑재 차량의 레거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자동차와 볼보가 이전 세대 전기차에 채택한 플랫폼에는 지커의 007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리차가 지오메트리 시리즈에 채택한 플랫폼의 G 2.0은 전륜 구동을 기본으로 차량 앞부분에 3-in-1 전동 X를 탑재했습니다. 그 윗부분에 OBC를 차량 후방 좌측에 충전구를 배치했습니다. 구동 방식이 전륜 구동이라는 점은 007과 다르지만 OBC와 충전구의 위치 관계는 동일합니다. 007이 채택한 PMA2 플러스 플랫폼, 더 나아가 이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C 플랫폼은 CMA 플랫폼과 G 2.0 플랫폼의 설계를 그대로 차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CMA 플랫폼과 G 2.0 플랫폼에 센터 터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엔진 차량용 플랫폼을 전기차용으로 개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커는 한시라도 빨리 전기차 라인업을 확충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OBC를 후륜축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은 개선은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C 플랫폼에 이은 차세대 플랫폼으로 GEA 플랫폼을 개발 완료한 지리그룹은 C 플랫폼이 전기차와 EREV용이라면 GEA 플랫폼은 PHEV와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차량에도 대응하는 전방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EA 플랫폼은 엔진 탑재도 염두에 두고 프론트 휠 드라이브 기반의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습니다. GEA 플랫폼을 채택한 전기차는 프론트 쪽에 지리그룹이 새로 개발한 차세대 전동 X를 탑재합니다. 최대 라이벌이자 전동 X 부품 통합에서 앞서가는 중국 BYD를 맹추격하기 위해서 OBC와 DC 컨버터를 포함한 11개의 기능 요소를 집약했다고 합니다. GE의 플랫폼을 처음 채택한 차는 갤럭시 브랜드의 신형 E5입니다. OBC가 내장된 11-in-1을 표방하는 전동 X를 앞바퀴 쪽에 탑재하고 충전구도 차량 앞쪽 오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구조상의 모순이 드디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기차 플랫폼 개발은 전방위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싼 코스트로 실현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를 모방한 BYD와는 달리 약 50개 정도의 이슈로 구성된 지커의 전기전자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개발 내용을 분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